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완전 쇼킹한 날이었네요. 그나마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한 이틀 조금씩 올라준 효과 때문에 물론 내려가 기분 안 좋겠지만 타 종목에 비해서는 데미지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도 많으시고 이게 대한민국 주식이 박살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제가 주식 경험에 있어서 이럴 때마다 제 경험에서 노는 위로라 할 수 있을까? 좀 안정된 마음은 뭐냐니, 위기는 복이라는 거야. 어느 정도로 준비된 자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많이 힘드신 분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나스닥 실업자 청구 건수가 지수가 좀 시장의 반응에 좋게끔 나왔습니다.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위로 향하는 의사타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계속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동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가 걱정인데,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린 게 오늘 현실로 나타난 것 같고, 다행히 미국 지수가 좀 하락의 진정세를 멈춰준다면 저희 증시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렇게 오늘 나스닥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한 2, 3일 너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실업자 신청 건수 자체가 연준이 바라는 대로 논다면,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달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동결보다 언제 인하를 시작할 건지,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인하를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나스닥도 그렇고 특히 한국 증시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까지는 더 이상의 제약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나 죄송합니다. 반도체나 특히 자전지 보시면 보시면 데미지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40만원 빼기, 계속 제가 방송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40만원이 깨지면 매수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깨졌네요. 종가 기준으로도 깨진 것 같습니다. 융단 폭격이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거래 금액은 그렇게 평균치를 밑돌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응을 한다면은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심장 쫄깃쫄깃 하신 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점이 2280선이 PBR 0.7배 완전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부터 희망을 좀 가져보시고 긴 텀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나스닥이 공방이 억수로 심합니다. 쇼가롱의 공방이 억수로 심한데, 결국은 약보합이나 강보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 좀 더 희망으로 본다면 좀 더 지수가 올라서 끝내주길 바라겠죠. 그럼 내일 코스피는 좀 영향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아주 우호적인 영향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유럽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녹록진 않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하락세를 좀 진정시키고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나고 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 빠지고 있고 원화도 조금 진정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판단으로는 오늘 원화도 좀 나스닥 좋은 마감에 따라서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알파벳도 좀 아직도 하락이지만 좀 낮고 마소,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다 약 보합 상태입니다. 이것도 뭐 공공벌이다 좀 밀릴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지금 현재 나스닥 사정 현황을 말씀드렸고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 오 제가 상상치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들 파시 매도량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밀린 것 같아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렸습니다. 지금 이 지수 영향에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이게 좀 너무 심하게 2.7포인트 같으면은 거의 연중 최저점까지 다 왔는데 저도 좀 오늘 제 아는 기관에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오늘 이거 미국이 아무리 빠졌다면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냐 물어보니 수급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현재 뭐 이유가 어찌됐든 저, 수급이란 말은 잘 아실 거고 매도와 매수의 어떤 세력에 따라가 사고 팔고의 문제에서 이 틀 자체가 완전히 깨져 버렸대요. 네, 깨졌기 때문에 걷잡을 없이 그냥 빠져버린 거랍니다. 일단 던지고 보자. 그리고 이 매수는 어떤 호가의 매도의 효과를 땡기는 게고 받쳐서 받아 묵은 효과이기 때문에 지탱을 못했다는 거 쉽게 말하면 건물로 따지면 기둥이 그냥 스르르 무너져서 그냥 내려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재건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특히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컨퍼런스의 이익보다도 예상치가 많이 낮게 나왔답니다. 저도 이거는 좀 엄청 실망스러운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거 보시면 아시겠 근데 이게 하해라고 하지만 작년대 와이오로 봤을 때는 늘어나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하게 빠진 건데요.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수량이 많은 가격을 배제하고 이 지수 코스피 어떤 지수에 코스피 특히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는 이 코스피 지수가 빠질 때는 주식 수량이 많은 종목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뺄 때.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거꾸로 주식 수량이 많은 종목일수록 활발하게 또 거래가 터져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지켜보면은 내려갈 때나 갭 하락이나 급 하락이나 갭 상승이나 급 상승 때도 보면 주식 수량이 많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이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 상태가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갭 하락될 때 엄청난 주식 거래량을 터주면서 갭 하락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대인프라카오는 과매도 상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고 이런 주식들 지금 고점에서 거의 50% 빠진 주식들은 내려가보자 얼마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갈 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온 것 같아요. 초단기적인 게 아니고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매력 구간이라는 게 제 거북이의 생각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다시 갭 하락을 했던 여기에 8,500원선이 되겠죠. 8,000원선을 올라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아마 내일
코스피 지수가 또 급 반등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인프라코어 같은 주식들이 거래량을 터주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 이 점 참고하셔서 지켜보시면, 관망을 하시고 관전하시면 아주 좋은 경험과 어떤 수익을 또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보시면은 이게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이게 자 보시면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컨퍼런스입니다. 이게 컨퍼런스 콜에서 한 것 같은데 3시 30분에 문제하죠. 11월 1일날 이것도 그렇게 엄청난 실적을 동반하는 이건 없을 겁니다. 왜냐 지금 원자력 자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도 안 났고, 둘째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근거가 없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웨스팅하우스에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질질 끄는 것 같아요. 그 이유 하나는 뭐 돈 받기겠죠, 그죠? 에너빌티 두빌에서 돈을 내라는 이야기겠던데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기간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러나 이 차트의 어떤 수급적인 봤을 때는 또 바닥권에 왔습니다. 바닥권에. 예, 바닥권에 왔습니다. 자, 1년 전 도도로 돌아갈 거의 가능성이 많은 스타트 지점인 작년 11월 4일. 올해 IR은 11월 2일 합니다. 요전에 매력적인 자리 끝에요. 한 번 더. 이거는 초단기적으로 좀, 살 것들이 너무 많아지나요, 이게. 쟤는 더 내려갈까 싶어가 걱정은 안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왜 그러냐니,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는 폭보다는 올라갈 폭이 더 많아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식 거북이 생각으로는, 희망적이라는 거고, 여기서 내려가봤자 얼마 더 내려갈 거며, 올라가는 거는 많이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니, 그래프를 봐도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는 상태에서도 내려가서 여기서 5% 내려가는 걸 겁을 내지 마시고 올라갈 걸 20%를 희망으로 보시고 종목들을 검토해 보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놓지 않겠나라는 게 거북이 생각입니다. 네, 또 다음 HMM 어쩐지 올라가는 2단계 뭐 3번을 넘기질 못하네요. 3번을 이것도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고 쭉 내려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지수 영향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4%까지 밀렸다가 그나마 조금 반등해서 종 마감에서는 끄집 올리더라고요. 자, 이거 점에 대해서 또 한번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종 마감까지 슈팅이 오고 매집을 했던 주체들이 오늘은 거래량을 180만 원이나 투준데도 좀 빠졌습니다. 자, 이건데 참고적으로 하나 보셔야 될 게, 여기서 기간은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은 은행주 있죠. 은행주 거의 90만 주. 여기에 왜 나왔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 은행은 주식이라는 게 없어요. 은행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은행에서 이만큼 놓은 이거는 대주주 물량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서 놓은 이야기고, 아마 일전에 이 회사에 인수하였던 업체의 주식 담보 비율이 제저점에 걸려들었지 않았나 하는 게 거북이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못 막으면 내일 또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 또 한 90만 주 같으면 제가 판단으로는 한 300억 정도 될 거예요. 300억. 현재 가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은행에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그때의 가격에서 비율로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로 오늘 마감을 쳤든지
아니면 내일 또 놓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요 냄새는 외국인 프로그램이 귀신같이 맡았죠. 귀신 같아져. 다 밑에서 매수해서 받아먹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빈집털이가 내일 놓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내일 HMM 같은 경우에 8시 30분, 8시 40분 두 단계에 걸쳐 가지고 한 번 더 넣어 볼 생각입니다. 뭘 넣어 볼, 저는 준비된 여유에서 한 번 더 넣어 본다는 게, 빠졌다가 올라가도 올라가지 그냥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넣어 볼 생각인데, 회복을 하더라도 아침 장 시작과 장전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또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4,000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허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행히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장시간, 장시작 전에는 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때 매수를 하시면 조금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거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니, 매도 물량이 놓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빈집털이를 내일 한번 시도를 해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슈에 따르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이게 보시면은 뭐 다 알고 계실 거니까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다만 거북이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월요일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니까 제 기준점은 15,040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5,500원, 800원을 지켜볼 겁니다. 네. 그 이유는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차적으로 15,000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15,040원의 시그널이 놓으면은 일단 반걸음 정도 안심을 하고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외인 지분 보유율 12.4%에 10월, 11월, 11월 나오는 2억만 주에 단 매수를 한다면 약 2천만 주. 이거를 어떻게 매수를 할 거냐. 현재까지는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데서 조금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이래 떨어질 때 받쳐서 사는 게 아니고, 매도 호가를 끄집어 내려는 이 작전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조금 아쉬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지만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죠? 어느 타이밍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삼성중공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거의 2300선이 뚫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 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21년도에 수주했던 선박들의 출고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성과가 그렇게, 계약 성과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보는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후판 가격이라고 배를 만드는 철판의 가격이 많이 비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따르는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단지 조금 이득이라는 게 환율이 좀 많이 튀었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 그래서 세이브 되는 점, 그 다음 현재 수주 2022년도의 성과는 2021년도에 대비가 한 20-30% 올랐거든요. 그리고 현재 또 그거에서 좀 더 올라 있고, 2023년 계약 성과는, 자, 그래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제뿐만 아니고 중고 패널들의 보는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좀 이래 보는 방향이 한 방향이
똑같을 때는 그 방향이 설령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흐름이고 대세라면은 주가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결과에 따라서 반응을 잘못했을 때는 현대 인프라코스는 이렇게 폭락을 받더라도 그 전까지는 주가가 끄집고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평가 구간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도 내일 참고적으로 저는 확인을 할 겁니다. 뭐 HMM을 가든 삼성중공업 가든 초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최근접점에 왔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그래 보고 있고, 어저께도 보시면은 중공업이 7,900원까지도 갔다가 밀렸어요. 다시 보면 도돌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 삼성중공업은 어제까지 바탕으로 되는 타격이었고, 이것도 희한하게 기관들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보시면은 일부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연기금, 이게 제가 보는 견해가 시각이 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려갈 확률보다는 향후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고 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대한유화 어제 거의 1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좀 밀렸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코스피, 네, 외국인 기관의 어떤 효과로 선물, 뭐 그에 따르는 펀드와 ETF, 뭐 줄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빠집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이상은 흐름을 잡고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저께 빠졌던 것보다는 어저께 올렸던 거에 반도 안 뺐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주식들입니다. 예, 살아있는 주식이라서 또 말씀드리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야 돼요. 특히 대환요원은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명확하고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까지는 무조건 저는 빠지도 돌아서면 우상향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6만원 때부터 비중 축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볼 과정입니다. 다음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마찬가지지만 이제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만원 뚫기 참 힘들죠.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가 2.7포인트인데 대한항공인들 용병은 재주 없을 거고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는 대한항공,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저 보시면 7월달, 6월달, 5월달은 좀 빠지네요. 4월달 적어도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좀 터져야지, 이렇게 활성화돼야지 비집고 올라갈 틈이 생깁니다. 물론 뭐 이슈에 묻혀가 있지만은 합병권이라든지 화물사업부 매각권이라든지 이래 물려서 노이즈가 있지만, 저는 결국은 대한항공은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국적기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 이거는 안고 품고 이해하고 팔다리를 자르고 업참 팔을 자르고 몸통을 취하듯이 이 주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한번 타보십시오. 지금 편수도 줄어들어 있고 좌석수도 없습니다.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결국 그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유가의 하락입니다. 유가의 하락. 유가는 경기 침체가 오면 유가는 떨어집니다. 이유불문입니다. 저도 아마 11월달, 다음 달부터 이제 아마 적극 반응이 올 것 같아요. 하락 부분이란 자체가 80불대 초반, 70불대 중후반까지는 거기서 홀딩이 될 것 같다고 전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대한항공은 바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조금 가지고 기다리신 분 잘 아시겠지만 길게 보면 수익은 더 커집니다. 네. 옛날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만큼, 좋은 주식은 인내하는 만큼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는 거, 사필 기정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나스닥이 쭉 빠지네요. 1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이거를 두려워한다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쇼가로 상황이 드디어 걸린 것 같습니다. 기술주, 특히 IT 쪽은 많이 좀 빠지고 있어요. 거품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번 시장이 박살 난다는 그 자체는, 그냥 박살 나서, 월가가도 박살 나고, 한국의 예의도 정권가도 박살 난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스탑 되겠죠.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지, 이 어려운 이 구간은 견디시는 분이 수익을 더 볼 수 있다는 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저희들 종목들은 한 2, 3일 올라가는 바람에 그나마 바닥에서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은 시장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좋지만 않았습니다. 왜 토요일날 또 어떤 세계 정치 현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어떤 매수보다는 매도의 알고리즘이 잘 움직입니다. 단지 어제 오늘 한국 증시가 많이 빠져서 내일은 아침장에서는 반대 매매 플러스 먼저 눌려놓고 시작할 가능성이 많죠. 그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시고 받아들이시면 조금 보시는데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시장이 망하고 경제가 박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일 장 평정심 잃지 마시고 지켜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